벌써 2019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모레는 크리스마스네요. 네. 그리고 이번 다음 주 화요일이면 31일이군요. 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2020년 대망의 2020년. 네. 다 여러분들 다 내년도 과제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올해는 어떻게 성과 좀 내셨습니까? 네. 과제 선정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 내년도 과제 발표가 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업체를 발굴하셔서 내년도에 좋은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주제의 강의고요. 사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업체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도 관심이 없는 건데, 저는 되게 잘 써먹고 있거든요. 저는 제 업체들한테 크라우드 펀딩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워드가 됐든 투자가 됐든 간에요. 한 분만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의 목표는 간단해요. 예, 여러분들의 멘티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게 이 강의의 목표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4차 산업시대의 세상을 바꾸는 돈의 힘, 크라우드 펀딩을 이해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멘티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네. 최근에 TV 보시면요, What is better? 라고 하는 이제 와리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광고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문의하는 분들도 저한테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하고 있고요. 제 멘티 기업 중에서 세 군데가 투자형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 한 군데가 리워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네.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동안은 관심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용을 잘 해보시면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일단 펀딩이라는 건 자금을 모으는 일이고요. 기업에게 있어 자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금이 순환하지 않으면 기업은 사망하게 되니까요. 그죠? 자금이 있어야지만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자재를 도입하고 설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이러한 자금을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외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자금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 쓰려고 모아놓은 돈, 사내 유보금, 네. 외부 자금이라 하면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죠. 돈을 빌려오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직접금융이라고 하고 남을 통해서 남에게 빌려오는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R&D가 됐든 대출이 됐든 간에 대부분 간접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은 간접금융에 해당되고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상장한 기업들이 주로 하는 방식인데 즉 우리가 이제 기업 자금 조달해주고 있는데요.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못하는 것은 직접 금융이죠.
직접 금융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즉, 상장하지 않은 법인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바로 우리는 직접 금융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이용하게 될 겁니다. 9명의 경찰이 살린 동네 단골 빵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미국의 한 시골 동네에 있는 조그만 빵집이 있어요. 이 빵집이 어느 날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서 문을 닫기에 이르렀죠. 그랬더니 이 빵집에서 그 교류를 하고 정을 쌓았던 9명의 경찰관들이 이 빵집을 살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십시일반하고 그걸 부족하니까 동네 주민들을 설득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서 빵집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캅스앤 도너츠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를 되살려서 빵집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마땅히 살리고 싶은 되살리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살렸을 때 혜택을 볼 만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 누군가의 돈들을 소액 투자자를 모아서 소액 자금을 모아서 펀딩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이나 이제 정책적 금융이 아닌 이런 것을 통해서 소액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한다는 이런 방식이 기존에 없던 방식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 대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크라우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스타트업, 창업교 초기 기업에게 투자한다.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자, 대중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가 될 거고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얘기하겠죠. 이게 크라우드 펀딩의 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 회사를 살려야 할 이유를 설득을 해서 돈을 모아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게 투자한다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시작이자 기본이죠. 예. 투자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을 것이냐는 수익형, 투자에 대한 대가가 돈이 아닌 걸로 받는 거를 비수익형이라고 하는데, 비수익형에는 기부하고 많은 도네이션, 기부형이 있고, 기부에 대한 대가로 제품을 받는 보상형, 리워드형이라는 게 있고, 기부의 대가로 돈을 받는데 이자를 주는 대출형이 있고요. 지분을 주는 지분 투자형이 있습니다. 채권형과 주식형이 있는 거죠. 근데 비수익형은 법인이 아니어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수익형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기부형이죠. 우리 김동수 씨를 도와보자라는 세월호의 김동수 씨를 도와보자는 얘기로 10,000원씩 모아보자라고 해서 모았던 거예요. 예. 10,000원씩 모아서 김동수 씨의 병원비를 좀 도와주자라고 했던 것인데 877명이 참여해서 877만 원이 모였고요. 이게 전달된 거죠.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은 단지 그냥 이분이 이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 대가로서 뭔가 바란 게 없었기 때문에 기부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돕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기부형이고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와리즈 광고가 그거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 없다면 돈을 모아서 만들어보자. 와리즈 매러 해서 이제 와리즈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없는 제품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제품을 만든 생산 비용을 투자해 줄 테니 그 제품이 생산이 되면 제일 먼저 날 줘. 이게 바로 보상형입니다. 네. 이제 PPT에 있는 내용은 입에 물고 45초만 있으면 양치가 끝나는
전동 칫솔, 3D 전동 칫솔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실제로 그 펀딩이 7일 남은 시점에서 1억 2,200만 원이 모였어요. 1억 2,200만 원의 돈을 모아서 물건을 이 돈을 갖고 생산을 하겠죠. 생산해서 펀딩에 참여한 사람한테 물건을 주면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상형은 주로 누가 하냐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아이템이 있는데 생산 비용이 부족할 때 선 예약 판매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마련해서 판매하는 거죠. 최근에 물론 실제로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을 세상에 없는 제품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와디즈에 올렸다가 사기라는 식의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슈가 됐던 일이 있지만 사실은 그 덕분에 사실은 와디즈라는 사이트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그 와디즈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고요. 네. 이제 와디즈의 리워드 펀딩이라는 거는 내가 결제한다고 바로 펀딩에 참여한다고 바로 결제가 되는 건 아니고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이 목표 금액의 100%가 돼야지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손해보지 않아요. 나 혼자 결제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누가 물건을 팔리지 않으면 100%가 달성돼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남들과 같이 산다. 그래서 제가 혼자 펀딩에 참여하는 걸 꺼내는 게 아니고 친구야 이거 같이 사자라고 이렇게 내가 홍보를 같이 해줘야 하는 펀딩까지 홍보 마케팅 같이 해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 때 생산 자금의 생산비를 모으는 것과 동시에 펀딩을 이제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펀딩 방식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방송 전에 미팅한 업체가 이제 곡물바라고 하죠. 에너지바 같은 곡물바를 만드시는 분인데 동네 분들한테는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 판매하고 싶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펀딩을 준비하고 있어요. 곧 아마 이달 말이나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에 신제품 이제 완성품이 나오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을 진행해서 아마도 생산비를 모집을 해서 판매를 진행하실 것 같아요. 판매가 잘 되면 소문이 나서 이제 쿠팡이나 올리브영 같은 데서 입점해달라고 요청을 올 거고 그렇게 되면 물건이 계속 꾸준히 팔릴 수 있는 구조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비가 부족한 경우 리워드 형태, 보상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여기에는 세상에 없는 제품들, 좀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얼리버드라고 하죠. 얼리어답터라고 하는 좀 특이한 제품들 남들보다 먼저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의 첫 번째는 대출형입니다. 결국 이제 펀딩을 해주고 그 대가로서 이자를 받는 건데요. 돈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죠? 돈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출업이죠. 대부업. 대부업이라서 P2P 대출이라고 하죠. 피어 투 대출이라고 해서 개인의 돈을 모아서 대출 사업을, 그러니까 사채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채를 하게 되면 은행 건보다 좀 더 이자를 많이 줬고요. 그 이자를 많이 준 이자를 가지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다 보니 돈을 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고수익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랜딧이나 에이세컨드 같은 이런 대부업 전문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요. 최근에 이런 거를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이들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 갖다 줘봤자 1년에 이자 2% 3%밖에 힘들지만 이런 펀딩 회사에다가 대출을 한 돈을 맡게 됐기 때문에 한 연리 10% 12%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약간 여윳돈이 있는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이자를 벌자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출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P2P 대출 통해서 대출을 얻어서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부동산 전담으로 해서 그 이제 P2P 대출만 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우리는 이제 기업체를 주로 대상하다 보니,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기업은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형태의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법인을 말하는 거고요. 법인이 돈을 빌리려면 채권을 발행하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그 빌리는 거의 대가를 이자로 돌려주는 게 바로 채권형입니다. 아까 이제 그 렌딧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고,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법인입니다. 법인. 일반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고요. 회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주로 F&B,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영화 제작하거나 뮤지컬 제작하는 이런 문화예술 상품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이 강의 자료에 있는 이분은 것은 강서 달서 맥주 유통망 확대 프로젝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맥주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맥주 매장 오픈하는데 목표 금액은 1억. 1억이었고 채권도 증권이니까 채권 발행 조건은 연리 12%. 연리 12%인데 만기는 3개월. 3개월 동안 12% 주겠다는 거는 원리 1% 주겠다는 거죠. 3개월 쓰고 이자를 1%씩 주겠다는 거예요. 원리 1%를. 근데 한 구자당 10만 원. 한 사람당 최소 1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씩 최소 1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이자가 10만 원의 1%는 얼마인가요? 1,000원이죠. 1,000원. 1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1,000원 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1,000원만 투자했을까요? 10만 원만? 많이 투자했겠죠. 그렇게 해서 펀딩을 받았더니 2억 5,400만 원이 모였죠. 2억 5,400만 원이 모여서 이분들은 이제 매장을 오픈했을 거고, 이제 이자는 연리 12%니까 3개월 뒤에 이 이자를 포함해서 펀딩 하신 분들한테 수익금을 돌려주고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채권형 방식이고요. 반대는 아니고 이게 채권이 아니라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주식을 주는 거죠. 주식을. 요거는 이제 여기도 역시 맥주인데 수제 맥주를 만드는 회사고요. 우리 회사 가치는 약 60억짜리 회사인데 주식은 한 주당 가격은 8,000원이에요. 근데 최소 투자 금액이 2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25주부터 투자가 가능한데 주식의 종류가 뭘까요? 상환, 전환, 우선주. 주식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상환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돈을 원금을 돌려줘라고 하면 먼저 돌려주겠다는 그런 형태고요. 7일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3,400만 원밖에 못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목표 금액을 100% 달성하지 못하면 펀딩 자체가 날아갑니다. 이 3,400만 원 모였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집 자체가 실패한 겁니다. 100%가 되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주네요. 이것도 주식 발행 형태인데 주식회사 그램그램이라는 회사고요. 그램그룹이라는 회사고요. 무슨 저 고기부페 집인 줄 알았더니 반려동물 장례도우미 서비스를 하는 회사였어요. 목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했는데 106% 달성했으니까 성공했죠. 5,300만 원을 투자를 받았고요. 57명이 투자했습니다. 한 사람이 약 100만 원 정도 좀 안 되는 돈을 투자했겠네요. 그래서 이 업체는 5천만 원 투자를 받아서 펀딩을 성공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주식을 줬겠네요. 그죠? 보통주를. 57명의 주주가 생긴 겁니다. 이 회사는. 이분들은 회사가 잘 될수록 배당금이 커질 테니까 열심히 이 회사의 서비스를 알렸겠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모아서 사채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 A%라는 회사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돈을 모아서 사채를 하는 회사입니다. 와지라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을 모았고요. 7억 9,300만 원이 모였어요. 그죠?
이 펀딩을 진행할 당시에는 1년은 누적 최대 7억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7억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네. 보통주 방식을 모집을 했고요. 7억의 돈을 모아서 이제 대체 사채 일을 계속 했겠죠. 예. 지금도 계속 돈이 커졌을 거고요. 470명 정도가 모집을 참여해서 7억의 돈이 모였네요. 대단하죠. 최근에는 이렇게 펀딩을 받아서 사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돈이 되니까 굳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공모를 하지 않아도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3호로 해가지고 많이 하죠. 돈 되는 건 같이 안 하려고 들어요. 이것도 역시 사채고요. 일반 회사채 발행이고요. 부산의 명물 마마든장이라는 곳이 서울 중곽에다 매장을 오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진행한 거고, 연리 10%, 아까는 연리 12%였죠. 강서 달서 맥주는. 근데 여기는 연리 10%인데도 성공했습니다. 1억을 모았네요. 그죠? 1억을 142명에 모아서 대출을 한 거고, 이제 돈을 갚았겠죠. 이제 연리 10%니까, 네. 1억을 모았으니까 이자는 얼마일까요? 1,000만 원. 네. 적은 건 아니지만, 매장 오픈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도 제작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채권인데요. 이익 참가부 사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 참가부. 이익 참가부 사채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개봉하면 1,000만 달성을 하면, 그러니까 2,000만 달성하면, 500만 달성하면, 이런 식의 목표를 이익이 얼마 더 발생을 하면 더 많이 주겠다. 라는 식으로 옵션을 건 형태의 펀딩인 거죠. 근데 여기도 7억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목표 금액 7억이 있는데 8억 1천 정도 모집이 됐네요. 그죠? 그러나 이익은 얻지 못한 영화죠. 판도라. 네. 저도 안 봤어요. 이 영화는. 이 영화에 투자한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영화의 VIP 시사일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배우의 얼굴을 보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펀딩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혜택을 줬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펀딩을 할 때 리워드를 같이 섞어서 펀딩을 많이 합니다. 투자 펀딩에도 불구하고. 이건 리워드고요. 디자이너 캐리어라고 해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여행용 캐리어입니다. 백팩과 뭐 이런 캐리어인데 지금도 아마 이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을 건데 리워드 펀딩을 했는데 총 금액이 15억이 넘었어요. 3만 명이 펀딩에 참여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15억 원어치 가방을 미리 선구매한 겁니다. 그래서 15억 원어치 구매를 해서 가방이 판매가 된 거고요. 뭐 제대로 배송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가 생산 비용이 없는 사람이 단지 그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알린 것 뿐인데 15억 원의 물건을 미리 팔았고 그 돈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었다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 매출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해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사례를 갖고 온 케이스고요. 예.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펀딩을 많이 받죠. 이것도 리워드입니다. 네. 목욕한 강아지의 집을 드라이하우스라고 해서 목욕한 강아지가 집에 들어가 있으면 털이 말려지는 그런 개집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2천만 원어치의 펀딩을 받아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없었다면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물건을 팔아야 했는데 단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이트에 올렸던 것만으로 1,057명에게 물건을 판매한 거죠. 근데 아이디어 상품이 있다고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도 할만해요. 왜냐면 와디즈라는 회사는 지금 월 방문자가 150만 명 정도 되니까요. 150만 명한테 내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펀딩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리워드형 펀딩은, 이제 보상형 펀딩은 개인도 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펀딩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 펀딩은 아까 말씀드린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죠. 대중으로부터 더 자금을 모아서 스타트업 기업에게 주하는 거기 때문에 업력이 7년이 안 된 비상장 주식회사만 가능합니다. 비상장 법인만 가능하죠. 상장하지 않은 법인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7년이 넘은 회사인 경우라면 벤처 확인을 받거나 이노비즈 확인을 받았거나 메인비즈 확인을 받았거나 사회적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업종의 제한도 좀 있어서요. 금융업이나 보험업 안 되고요. 부동산업 안 되고 숙박업이나 음식업 안 되고 음식점 안 되고요. 무도장 운영업이나 골프장, 스키장 운영도 안 되고 갬블링이나 게임 회사도 안 됩니다. 도박업 안 되고 개인 서비스업 안 되고요. 단순 제조업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핀테크 기업이에요. 파이낸스와 IT가 결합이 된 핀테크 기업이나 공익 목적의 부동산은 가능하고요.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는 숙박이나 음식점도 가능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한 기업당 최대 7억 원까지 모집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크라우드 펀딩법이 활성화되면서 올해 1년에 최대 15억까지 펀딩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투자 펀딩 받는 거는 안 되고 크라우드 펀딩 한 번에 한 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 R&D 지도사라고 불리는 우리는 크라우드 펀딩과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기업들은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디딤돌 창업과제라고 하는 건데요. 디딤돌 창업과제 안에는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과제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는 1억 5천원 1년간 지원해주는 과제인데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과제는 1년에 2억까지 지원해줍니다. 금액이 똑같은 조건인데 1억 5천원 2억이 되는 거고요. 단지 자격 조건이라 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만 가능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 투자용도 좋고 보상용도 상관없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들은 R&D를 한다고 하면 2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들만 할 수 있는 과제가 따로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이게 사실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받는 업체 중에 대부분이 관심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게 있죠. 엔젤 투자 활성화법이기 때문에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에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엔젤 투자를 받은 업체가 창업 3년 이내에 창업 초기 기업이 엔젤 투자 받으면 투자받은 금액의 1.5배에서 2.5배까지 정부가 엔젤 매칭 펀드라고 하는 이제 엔젤 매칭 펀드라고 하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니까 1억 받은 업체가 2.5배면 2억 5천이고요. 그죠? 1억 5천 받은 업체가 2.5배 해봤자 3억인 거죠. 어쨌든 이거는 대출도 아니고 R&D도 아니다 보니 말 그대로 꽁돈.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크라우드 펀딩을 해볼 만하다. 성공하면 매칭 펀드가 있으니까요. 단 펀딩에 성공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한 평가와 특이사항 검토를 정부에서 해서 매칭하는 겁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업체 하나도 올해 창업한 기업이니까요. 3년이 안 된 업체라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목표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받아도 엔젤 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는 것만 가지고도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와디즈와의 특별한 상황인데요. 와디즈라는 회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중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다 보니 신용보증 기금하고 특별한 제휴가 되어 있어서 와디즈에서 투자형 펀딩 5천만 원 이상을 받거나 리워드형 펀딩 1,000만 원 이상을 투자받으면 신보에서 보증률을 낮춰주고 보증 비율을 우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보에서 보증 받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업체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예, 바로 이겁니다. 중진공 자금 중엔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수출 계약서를 받으면 수출 계약서 금액,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기업당 연간 20억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업체도 이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받은 업체가 중진공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운전자금 이내에 3억,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3억 원 이내의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업체들을, 그죠? 이런 제도도 알고 계시면 기업한테 알려주시면 기업이 되게 좋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지회는요, 와디즈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서 와디즈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들이 상당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네. 마지막으로, 네.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 기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장을 통해서 이제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건데,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IPO가 아니고 WPO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상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장외 시장이 있어요. 여기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들은 비록 상장한 업체는 아니지만 이 KSM이라는 마켓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KSM에서 하다가 좀 더 회사가 좀 탄탄해지면 코넥스라고 하는 또 이제 제3 시장이 있죠. 코넥스라는 곳에서 상장이 돼서 장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에서 이제 좀 더 크면 그 다음엔 코스닥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기업을 키우는 그 로드맵 중에 하나로서 크라우드 펀딩도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크라우드 펀딩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다가 사이트에다가 회사 정보 올리기만 하면 성공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경찰관이 빵집을 펀딩해서 이제 했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홍보를.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미리 확보해서 미리미리 알려야 하고요. 하루에도 와디즈 같은 사이트에는 100개 이상의 그 딜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딜이 올라오고 하는 예고편을 올리는 예고편, 예. 오픈 예정이라는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군중 심리를 이용한 펀딩이다 보니 내가 이 회사의 아이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한다기보단 남들이 하니까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시작한 지 이틀 안에 35% 이상을 달성이 되면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초기에 미리미리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의 노력을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기 전에 신문 기사도 써야 하고요. 블로그 마케팅도 해야 하고 할 것 되게 많습니다. 미리미리 알리고 미리미리 홍보해서 반드시 성공해서 좋은 자금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